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미국 뉴스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전기차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 상당히 끔찍하죠. 네네네. 네, 이 사고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겠습니다. US opens a new special probe into fatal Tesla crash. 미국이 인명을 앗아간 테슬라 충돌 사고에 대해서 새로운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번 조사는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관한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 그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 테슬라 핵심 기술이기도 그렇죠. 한데 말이 자율주행이 저렇게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어떻게 파일럿. 아, 어떻게 파일럿? 네, 어떻게 진짜 파일럿?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미 교통안전국은 지난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결함 탓에 충돌 위험이 커진다면서 36만여 대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네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실까요? 자, 들판에 이 거대한 탱크들이 한 대, 두 대, 지금 세 대, 지금 막 네 대 서 있습니다. 네. 곧 전투에 투입될 것 같은데 반전이 있어요. 이 탱크들 가짜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풍선으로 만든 탱크예요. 아니 방금 없었다가 갑자기 바람을 넣으니까 생겼어요. 네. 근데 멀리서 볼 때는 티가 안 나거든요. 네네. 가까이 보니까 약간 좀 티가 나긴 하죠. 네네네. 떠오르는 거예요. 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차와 포병 무기 체계가 핵심 장비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맞춰서 체코의 한 가짜 군사 장비 제조업체가 이런 영리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시각적으로 적을 속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열을 발생시켜서 적의 열 화상 레이더에도 이 잡힌다고 합니다. 오. 네, 무게는 43kg에 불과해서 서너 명의 군인들이 휴대할 수 있고 10분 안에 실물 크기로 이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1,3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 보이지만은 사실 탱크 한 대에 뭐 10억, 20억씩 하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은 꼭 그렇게만 볼 그러네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업체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ho produktu. Pokud já donutím nepřítele zničit nějakou moji věc něčím, co je minimálně 4krát, ale ono v praxi je to třeba i 20krát dražší, tak vlastně na tom poli vyhrávám jako ekonomicky. 야, 근데 이런 풍선 무기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도 썼다고 해요. 이제 미군이 이런 풍선 무기 써가지고 그때 뭐 쏠쏠하게 재미를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역사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아, 이재성 기자. 공부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다른 소식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던 이 우크라이나 군인의 처형전 이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한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숲속에 서서 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모습입니다. 의연하게 우크라이나의 영광을이라고 말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이 군인은 이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유행하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영상 보면 전쟁이란 게 뭔지 참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밤사이 보도에 따르면 유엔이 이 영상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영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비무장 전쟁 포로를 러시아가 처형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행의 꽃은 이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거리인데 자, 최근에 중국의 한 초저가 호텔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빠밤 두둥.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간밤에 푹 자고 일어나신 지금 손님이 한 분 나오셨죠.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변기가 있어요. 변기예요? 네. 침대 옆에 바로 이렇게 변기가 있는 상태인데 뚜껑 닫고 탁자처럼 지금 또 쓰기도 하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옆에 세면대 있죠. 바로 있죠. 이렇게 세수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치소도 저거보단 클 것 같은데? 네. 뭐예요, 저게? 구치소 아니고요. 이게 엄연한 호텔입니다. 중국 허난성에 있는 건데요. 8제곱미터 면적의 객실. 그러니까 2평 조금 더 되죠. 네, 요런 호텔인데 초소형인 만큼 초저가로 단돈 60위안.
우리 돈 1만 원 정도면은 하루를 묵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박에 10,000원이면 싸긴 싼데 구조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금 너무해요, 그죠? 에어컨, 세면대, 창문 뭐 있을 건 다 있긴 한데 네. 구조가 조금 그렇죠. 문제는 이 침대 옆에 변기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점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아니 네. 변기가 옆에 있으니까 세균 걱정도 있고 또 냄새도 날 거고 아니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랑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장염 있을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소형, 초저가인 이 호텔의 주요 고객은 장기 투숙객보다는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나 뭐 시험을 보려고 잠깐 머무르는 학생들이 좀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무리 깨끗해도 이 변기와 동침 가능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중국 당국은 고밀집 형태의 초소형 호텔은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브라질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보고 있는데요. 강아지? 갑자기 강아지 2마리가 이 강단으로 난입을 해서 지금 뭐 쫄쫄쫄 뭐 꼬리를 쫓기도 하고 나잡아봐라 하고 서로 좀 막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지금 뭐 어머. 예, 애견 카페에 온 것 같아요. 막 장난쳤는데 그래도 신부님 꿋꿋하게 미사를 이어가네요. 그렇죠. 신부님 의지가 대단합니다. 꺾이지 않는 미사. 하지만 이건 못 참을 거예요. 갑자기 어머! 강아지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애정 행각 너무 진하게 하고 있어요. 커플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뭐 마운팅이라고 뭐 부르는 행동인데요. 신부님도 이거는 못 넘어가고 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마운팅이 서열 정리 혹은 놀이의 의미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네, 같습니다. 이 녀석도 너무 불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성당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신도들도 이 장면에는 폭소가 터져 나오고 말았고요. 신부님은 지금 이 강아지들이 이러는 건 아직 좀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걸 의미한다면서 농담으로 이 상황을 좀 수습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죠. 좀 선을 넘었는데 경건한 미사 현장을 한순간에 웃음 동아리로 바꿔버린 사고 뭉치들 둘 다 떠돌이 강아지였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신부님이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